아들, 오랜만에 왔네. 보고 싶었는데 얼른 와서 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찜이야. 됐어요. 안 먹어요. 배 안 고파요. 아니,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밥은 먹어야 힘낼 수 있지.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밥 먹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나요? 뭐든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적 못 받죠? 처가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 엄마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혼모라는 거. 엄마가 가난하게 저 키운 거 처가에서는 다 문제 삼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가 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결혼식 때부터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디 얼굴 내놓을 수 있겠냐고 수군거렸어요. 매번 그 집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민재야, 네가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너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니? 엄마는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라서 이제 와서 저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 같은 과거가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워? 네가 엄마를 부끄러워한다고? 네가 지금까지 대학 다니고 취직한 건 엄마가 다 버텨냈기 때문이야. 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건 다른 부모들도 다 해줘요. 남들도 다 해주는 걸 왜 그렇게 대단한 척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다 엄마 때문이라니까요. 저도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집에 안 올래요. 1년 만에 집에 온 아들은 그렇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70세 이미영입니다.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랐고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삶의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재였습니다. 제 아들은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성공과 야망은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잣집의 사위가 되더니 미혼모이자 가난한 엄마를 부끄럽다고 연락을 끊은 겁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고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세상에 좌절하고 나서야 결국 제게로 돌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할머니 손에 자라 미혼모로 아들을 키워내며 겪은 고난과 그 아들이 성공을 위해 저를 외면했다가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눈물과 함께 따뜻한 감동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집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저를 시골 장터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에게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상 부모님 없는 고아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무를 캐고 다듬어 장터에서 파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부모님이었고 친구였고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장터에서 물건을 비닐로 덮으며 한숨을 쉬셨고 장터 사람들이 장사를 끝내고 허리를 펼 때까지도 일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소풍, 수학여행 한번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오히려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지만 결국 제가 18살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은 제 삶에서 가장 외롭고 암담한 날이었습니다.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큰 병원에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 안에 큰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상사들은 저를 하찮게 대했으며 동료들 중 일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따돌렸습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로 늘 저를 챙겨주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고된 생활 속에서 그 남자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고 친절함과 자상함에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다정함은 결국 저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와 가까워졌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남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뱃속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봤고 누구도 제 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채소 가판대를 마련해 장사를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무겁고 생활은 고됐지만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만큼은 굳건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처럼 결코 외롭지 않게 남들보다 더 잘해주고 잘 키우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아이의 이름은 민재로 지었습니다. 민재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제가 살아갈 이유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를 이어갔고 밤이 되면 작은 원룸에서 아들의 울음을 달래며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시장에서 비에 젖은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고 여름과 겨울은 날씨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믿음에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많았어요. 걸음마를 배우던 날, 민재는 시장 한복판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장사 중에도 민재를 늘 제 곁에 두고 살폈는데 어느 날 제 손을 놓고 스스로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말을 배우면서부터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저를 보며 민재는 어설픈 발음으로 엄마, 최고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 한 번이 제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는 어린 민재가 종종 저를 위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항상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 웃고 있는 제가 있었고 민재는 그것을 보여주며 엄마 우리도 나중에 큰 집에서 살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민재는 더욱 기특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잘한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자주 들었고 매년 학교에서 주는 상장을 들고 오며 제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재를 보며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와 함께했던 매일의 식사 시간은 소박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시장에서 팔고 남은 채소들로 끓인 국과 밥은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민재는 항상 맛있게 먹으며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돈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던 날도 있었는데 민재는 김한장에 밥을 싸먹으면서도 저를 걱정시킬까봐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민재가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에게도 늘 선한 영향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교복이 낡아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준 헌 책가방을 보며 예뻐서 좋아요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민재는 더욱 큰 목표를 세우며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며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시험 성적이 우수했던 민재는 선생님들의 칭찬을 자주 받았고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민재가 상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저를 위해 자주 하는 말은 엄마,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요. 였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민재는 명문대학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늘 성실하게 공부했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주변 친구들과 교수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가까워지면서부터 민재는 점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취업 준비에 나섰지만 세상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취업은 경쟁이 치열했고 민재는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 면접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민재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던 민재의 뒷모습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면접에서는 잘해야 하는데. 자신을 다잡는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결과는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취업 준비는 민재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감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다시 힘을 내겠다고 다짐하던 민재가 며칠 후 또다시 낙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며 민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지, 그걸로라도 힘을 줘야지라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기존에 준비하던 취업 분야 외에도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과정은 길고 힘겨웠지만 민재는 결국 그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졸업 후 1년 만에 민재는 결국 대기업에 합격했고 합격 소식을 전해준 날,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민재는 밝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그동안의 어려움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성실히 일을 이어가던 중 은정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은정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유층 집안의 외동딸로 민재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에 끌렸고 은정이 또한 민재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은정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단아한 모습과 정중한 태도에 놀랐지만 동시에 은정이와 사는 세계와 우리 가족의 삶,
사이에 놓인 큰 간극을 실감했습니다. 은정이의 부모는 막대한 부를 쌓아온 기업가였고, 은정이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와의 교제를 밝히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민재의 행복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은정이 집안과 우리의 처지가 너무 달라 보여 걱정이 앞섰습니다. 은정이의 가족이 민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민재가 은정이네 집의 세계에서 얼마나 힘들게 적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은정이의 부모가 민재와의 관계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정이의 어머니는 민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미혼모에게서 자랐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은정이에게 민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미혼모라는 집안이 어떤 오명을 줄지 생각해 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은정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민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재는 처가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은정이의 부모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이려고 했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은정이의 어머니는 민재가 자신들의 가문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딸에게 경고했습니다. 은정이에게 미혼모 출신의 시어머니가 우리 가문과 엮인다는 것은 수치고 결혼 후에도 그 가족과 왕래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민재에게 전해지자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처지가 은정이의 가족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처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존심마저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은정이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철저히 소외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정이의 부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로 저를 외면했고 저는 그들의 무시와 차별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은정이의 어머니는 저를 향한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결혼 후에도 처가에서 지속적으로 멸시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은정이의 부모는 민재를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난한 배경과 미혼모인 어머니의 존재를 이유로 비하했습니다. 민재는 처가에서 사위로서의 존중을 기대할 수 없었고 자신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은정이의 어머니는 민재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민재는 항상 주변인으로 남겨졌고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은정의 부모와 형제들은 고급 명품과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민재가 말 한마디라도 꺼내면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은정이의 어머니는 민재와 저의 배경을 문제 삼으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은정이의 아버지도 민재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를 깎아내리며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도 민재는 가장 말석에 앉았고 주요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의 아버지는 민재가 어떤 의견을 내세워도 말을 묵살하며 넌 아직 이런 일을 이해하기엔 수준이 부족해. 아직 멀었어. 아니, 못 따라올 거야.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민재는 처가에서 사소한 일조차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은정이의 부모는 종종 민재를 집안일에 동원하거나 은정이와 함께 있을 때조차 마치 하인 대하듯 했습니다. 한 번은 가족 행사에서 민재에게 식탁 정리를 맡겼고 다른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민재는 자신이 처가에서 결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민재는 은정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성실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정이의 어머니는 민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족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처가의 이런 태도는 민재의 자존감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은정의 가족들에게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은정이 역시 부모의 압박과 민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부모의 권위와 기대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재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은정이의 중립적인 태도는 민재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고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민재는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처가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라는 게 나한테 평생 짐이 됐어요. 처가에서 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때문에 그 집에서는 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요.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민재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엄마의 과거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민재의 말을 들어주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민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아들로부터 이런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재는 저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 은정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민재는 처가에서의 멸시와 차별을 감내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은정이의 태도마저 점차 변해갔습니다. 은정이는 처음에 민재를 위로하며 지지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권위와 기대에 압도되어 민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처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와도 은정이는 적극적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고통을 은정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은정이는 늘 부모를 변호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은정이는 민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지만 민재는 자신만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은정이는 민재가 처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민재가 처가에서 겪는 무시와 차별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민재에게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점차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재는 회사와 처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와중에도 은정이에게 마음을 열려고 했지만 은정이는 민재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민재가 자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압박했고 민재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재는 점차 자신이 은정이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은정이의 태도는 민재의 자존감을 더욱 깎아내렸습니다. 은정이는 부모의 영향으로 민재와의 관계에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은정이의 어머니는 민재와의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자주 풍겼고 은정이는 그 말에 점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은정이는 민재에게 부부로서의 책임과 사랑보다 부모의 기대와 가문의 체면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은정이 민재와 점점 멀어지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 폭발했습니다. 민재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정이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은정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은정이는 민재에게 우리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가정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민재는 처가에서의 멸시와 은정이의 변심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정이를 떠나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민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들었고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프로젝트의 부담이 가중되며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재는 처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은정이와 관계도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균열과 처가에서의 모욕, 그리고 회사에서의 실패가 겹치면서 민재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자신을 향한 처가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은정의 냉대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처럼 느껴졌던 피로가 시간이 지나며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회사와 처가 사이에서
자신이 버텨내야 할 무게가 점점 더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처가에 가는 길에서도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며 자존감을 흔들었고, 처가에서는 여전히 무시와 차별이 이어졌습니다. 은정이 역시 민재에게 공감하거나 그의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재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매일 밤 피로와 불안감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이어졌고, 쉬는 날조차 처가의 가족 모임에 참석하거나 은정이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민재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부족함을 지적하며 더 큰 기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민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졌고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두통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실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민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 누적으로 인해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민재에게 당분간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민재가 처한 환경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민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수척해진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온전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민재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민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홀로 버텨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병원에 오는 것을 귀찮아했고 오더라도 잠깐 있다가 갔으며 은정이의 아버지와 엄마는 아예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직은 사돈인지라 내색은 할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민재는 병원에서의 안정과 제 돌봄 덕분에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았고 그동안 자신을 갉아먹던 자책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과거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처가와 회사의 평가에 의존했던 것을 반성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손을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민재가 은정과의 결혼 생활을 끝낸 뒤 저의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1년여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보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회사에서의 적당한 업무 강도와 소박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민재의 평온한 일상에 다시 은정이 나타난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은정이는 민재에게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재결합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부모의 뜻에 따르며 민재에게 상처를 줬던 행동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의 말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기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민재에게 접근하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이의 아버지 사업이 불법 행위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무시한 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각종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당국에 적발되면서 은정이의 아버지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행위가 밝혀진 이후 은정이의 아버지는 은행 대출마저 막히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은정이의 부모는 더 이상 재정적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민재의 투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의 회사에서 일을 봐주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취업과 승진을 빌미로 뒷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불법 행위들이 많았는데 공무원들도조차 이를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양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과연 회사가 기업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또 민재는 프로젝트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처갓집에서의 냉대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 민재에게 떠넘겼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해결을 해왔던 것입니다. 민재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으며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에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민재의 갈등과 고민은 심해졌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장인, 장모의 냉대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재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인 회사의 횡포와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결국 장인의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은정이는 부모의 사업 실패로 인해 자신도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민재를 다시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정이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려는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정이의 부모가 파산하고 난 뒤 자신이 그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의 접근이 진심 어린 후회보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완전히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정이는 민재가 냉정하게 자신을 피하자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자신이 준 위자료를 다시 돌려달라며 민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은정은 민재에게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 모든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은정이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장인의 회사 일, 그리고 처가집의 냉대, 거기다가 더한 것은 은정이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서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재가 은정이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한 후 저와 대화를 하면서 둘 다 결코 다시는 민정이를 만나고 위자료를 돌려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와 대화를 끝낸 뒤 그동안의 상처와 새로운 결심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은정과 처가에서의 모든 고난을 딛고 이제는 스스로의 행복과 어머니와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민재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민재의 전 아내임을 밝히며 계속 민재를 압박했습니다. 민재는 동료들의 시선과 은정이의 집착 때문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은정이의 행동은 민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혼인관계를 완전히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민재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는 저와 상의한 끝에 조용한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며 과거의 아픔을 서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재는 지방으로 내려온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함께 조용한 마을에서 생활하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처가 그리고 은정이와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마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민재는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차근차근 해내며 자신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고 동료들과도 점차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서 한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민재와 비슷한 나이에 마을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도하고 멘토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따뜻한 미소와 솔직한 성격으로 민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은이는 한 번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재와 지은이는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역시 과거의 가정과 관련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가족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잃었던 시절을 고백하며 민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재에게 과거의 상처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들어주었고, 민재는 지은이의 배려 깊은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민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어떻게 상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이의 삶은 민재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대화를 통해 점차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단순히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재에게 스스로를 책임지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보여주었고, 민재는 지은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자신이 점점 더 지은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민재가 무심코 놓치고 있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민재는 지은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역시 민재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진솔함과 따뜻한 성격,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축제나 봉사활동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저를 소개하며 자신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야기했고, 지은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민재의 삶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지은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지은이와 결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하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민재와 지은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민재가 드디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와 지은이의 결혼식은 그들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자리였습니다.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저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참지 못하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행복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쳐 여러 번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전 민재가 처가의 차별 속에서 버티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멀리서 무기력하게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재의 곁에 있는 사람은 지은이었고 지은의 따뜻한 미소는 민재가 견뎌온 모든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위로 같았습니다. 결혼 후 민재와 지은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곳은 아늑하고 단출했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직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지은이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보람을 찾아갔습니다. 일상은 단순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를 배웅하고 저녁에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민재는 지은이와 함께하면서 매일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않았고, 지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민재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지은이 또한 민재와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과거 가족들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았지만 민재와 함께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지은이가 상처받은 시간을 이해했고 지은이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과거 처가에서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차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했는지를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재에게 지은이는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민재에게 뭐라 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용히 이해했고, 필요한 것은 시간이자 위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지은이 보여주는 배려와 진심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없이 민재의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이었고, 민재는 그런 지은이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역시 민재에게 기대며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민재의 진중한 태도와 따뜻한 배려는 지은이에게 잊혀졌던 믿음을 심어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 속에서 다시금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이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외로웠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오며 느꼈던 공허함, 처가에서 겪었던 좌절과 모욕, 그리고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시간들. 모질게 어머니를 대했던 순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민재는 믿었습니다. 지은이 또한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레 희망을 품었습니다. 민재와 함께라면 과거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민재와 지은이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집안 곳곳을 꾸미고 하나하나 직접 준비하며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민재와 지은,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아니라 민재가 극복한 고난과 우리가 함께 이뤄낸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손녀 소망이는 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민재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와 민재, 그리고 지은과 소망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하나씩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늘 쉽지 않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작게나마 여러분께도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과 위로가 되신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해주면 복을 받으실 거예요. 힘들게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 복을 받고 행복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